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사실 난 친구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난 어릴 적부터 이상한 것을 본다. 이 사실은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왜냐면 어릴 때부터 친구인 원서 곁에 항상 누가 붙어 있는 것을 봤지만 원서는 그것에 대해서 모르는 것 같았다.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였던 원서는 항상 몸이 약했고 그래서 그런지 친구도 나 말곤 없는 것 같았고 항상 내 곁에만 붙어 있었다. 하지만 난 친구도 많았고 주변에서 같이 놀자는 친구도 많았기에 매번 원서랑만 놀 수는 없었다. 원서는 나랑 같이 있는 시간이 아니면 항상 혼자 중얼중얼 거렸다. 그래서 같은 반 친구들도 원서에겐 같이 놀자고 하지 않았다. 그래도 신경 안 쓰는지 원서는 항상 무표정한 친구였다. 그렇게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우린 중학생이 되었다. 그렇게 우린 같은 중학교 입학을 하고 반은 따로 배정받았다. 원체 조용한 원서에게 먼저 말을 거는 친구는 잘 없었다. 항상 원서 곁에 붙어있던 그것은 아직도 그대로였다. 그러던 어느 날 학교에서 동아리 활동을 하게 되었다. 원서는 묵묵하고 조용한 아이였지만 그림을 참 잘 그렸다. 당연히 미술부 동아리로 가지 않을까 생각했다. 하지만 우리가 간 중학교는 미술에 관심 있는 애들이 없었다. 그렇게 혼자 있던 원서에게 친구 3명이 다가왔다. 혹시 동아리 할 거 없으면 우리랑 같이 할래? 그 아이들 3명은 약간 공포와 오컬트에 좀 심취해 있었다. 그걸 알 리가 없는 원서는 먼저 말을 걸어주는 애들이 고마웠고 그렇게 공포와 오컬트 동아리에 가입하게 되었다. 하지만 의외로 원서는 친구들과 잘 적응했고 웃는 모습을 보는 날도 많아졌다. 하지만 그럴수록 원서 곁에 있던 그것은 점점 화가 나는 듯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고 수련회를 가게 되었다. 학생들은 모두 모여서 수련회장으로 이동하기 위해 버스에 올라탔다. 그렇게 수련회장으로 이동하던 버스는 깊은 산고를 빙빙 돌며 산을 올라가기 시작했고 원서도 친구들과 이야기하며 즐겁게 놀고 있었다. 하지만 그때 갑자기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고 한치 앞도 볼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비가 쏟아져 내렸다. 그렇게 비가 많이 오니 운전기사는 더 이상 산을 올라갈 수 없었다. 하지만 하늘이 도운 건지 바로 앞에 오래되어 보이는 건물이 있었다. 운전기사는 천천히 차를 몰아 그곳으로 향했고 입구에 들어서서야 긴장이 탁 풀리는 듯 차를 멈춰 세웠다. 선생님들도 이 비 속에 더 이상 산을 타는 건 무리라고 생각했기에 비가 그칠 때까지 그곳에서 잠시 피해 있기로 했다. 그렇게 아이들은 하나 둘씩 차에서 내려서 건물로 들어갔다. 그렇게 건물로 들어간 아이들은 약간 놀라는 눈치였다. 건물 외관과 건물 안쪽은 차이가 많이 났다. 많이 낡았을 거라 생각했던 건물 내부는 의외로 깨끗했고 전기도 들어오는 듯 했다. 그것에 선생님도 아이들도 운전기사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딴 곳으로 움직이지 말고 기다리라고 말한 뒤 운전기사와 선생님은 건물 안을 돌아보기 시작했다. 갑자기 내린 비로 인해 건물에 들어간 아이들은 끼리끼리 모여 앉아서 비가 그치기를 기다리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원서와 동아리 친구들도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러다 동아리 멤버 친구 한 명이 의견을 제시했다. 우리 할 것도 없는데 구경이나 다닐까? 그러자 동아리 멤버 회장인 주연이가 말을 했다. 그러지 말고 우리 강령술 해볼까? 마침 비도 오고 장소도 딱 적당하니 해보자. 원서는 딱히 내키진 않았지만 친구들이 하자니 어쩔 수 없었다. 오컬트 동아리 회장의 가방엔 강령술을 위한 물건이 이미 준비되어 있었다. 준비물은 아날로그 시계, 초세계, 본인의 피 한 방울이었다. 회장의 가방엔 모든 준비물이 들어있었고 그렇게 아이들은 강령술을 위한 준비를 했다. 조건은 밤 12시 새벽 3시 사이가 제일 적당하지만 어차피 재미로 하는 거니 그냥 해도 상관없겠다 싶었다. 일단 초세계를 설치한 후 중앙에 아날로그 시계를 둔다. 미리 가지고 있던 성냥으로 초에 불을 붙였다. 그리고 시계를 볼 수 있는 자리에 앉아 피 한 방울을 떨어뜨린다. 이때 피는 질문을 하는 대가이다. 피 한 방울을 떨어뜨렸으면 한 가지의 질문을 할 수가 있다. 모든 질문은 존댓말로 해야 하며 질문의 답변은 시계 바늘이 가르쳐준다. 주의사항으론 정해진 시간을 넘겨서는 안 되며 초는 절대로 4개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물론 귀신을 조롱하거나 비하하는 행위는 절대 금지이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 이 강령술은 끝내는 법이 알려져 있지 않다. 일단 동아리 회장이 준비해둔 핀으로 손가락에 상처를 내어 피 한 방울을 떨어뜨렸고 잠시 후 한 가지 질문을 했다. 귀신님 오셨습니까? 질문을 하고 몇 분이 지나도록 시계의 초침은 움직이지 않았다. 이에 아이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그때 원서가 말을 했다. 저기 내가 한번 해볼까?
그러자 동아리 아이들은 서로 눈빛을 빛내면서 기대감으로 원서를 쳐다보았다. 아이들이 이렇게 기대감을 갖는 것은 평소에 원서가 조금 특이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혼자 있을 땐 중얼중얼 꼭 누구랑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였기도 하고 가끔 이유 없이 원서 주변에 서늘한 공기가 맴돌았기 때문이다. 원서도 회장과 마찬가지로 미리 준비해둔 핀으로 손가락에 살짝 상처를 내었고 시계 위에 한 방울을 떨어뜨렸다. 그리고는 한 가지 질문을 했다. 혹시 지금 우리 주변에 계신가요? 하지만 원서가 질문을 해도 시계에는 아무 반응이 없었다. 그러자 아이들은 내심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 서로를 바라보며 깔깔깔깔 웃어댔다. 그때 건물 내부를 돌아보고 온 선생님과 운전기사가 도착했다. 건물 내부는 예전에 병원처럼 지어졌는지 방마다 낡았지만 친구가 있었고 선생님은 운전기사와 함께 친구류를 조금씩 모아오셨다. 모아온 친구를 학생들에게 나눠주고 다니셨고 이윽고 우리 자리까지 오셨다. 그때 선생님은 초가 켜져 있는 것을 보고 어디서 난 거냐고 물어보셨다. 그러자 회장이 그냥 이 근처 방에 있었어요 라고 거짓말을 했고 선생님도 뭐 그럴 수 있지 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고 그래도 불이 날 수 있으니 양초는 끄자면서 손으로 양초를 꺼버렸다. 그때 가운데 있던 시계 바늘이 마구마구 움직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걸 눈치챈 아이들은 없었고 선생님은 불 꺼진 양초를 치우라고 했다. 회장은 선생님께 알겠다고 대답한 뒤 자신의 가방에 양초와 시계를 챙겨 넣었다. 그리고 선생님은 다시 운전기사와 아이들에게 친구를 나눠주러 가셨고 원서와 아이들은 안 걸려서 다행이라면서 자기들끼리 또 웃었다. 하지만 그때 난 원서 곁에 있던 그것이 동아리 회장 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보았다. 한 번도 원서 곁을 떠나지 않던 그것은 회장 쪽으로 이동을 하더니 회장의 귓속에 뭐라고 중얼중얼 거리기 시작했다. 그러자 회장은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어딘가로 향해 미친 듯이 뛰어갔다. 그 행동에 친구들은 깜짝 놀랬고 어안이 벙벙한 채로 쳐다만 보고 있었다. 그중 한 친구가 무서운 이야기하니까 화장실이 급했나 보다 하고는 대수롭지 않은 듯 이야기했고 원서도 그냥 그런가 보다 생각했다. 하지만 10분이 넘도록 회장은 돌아오지 않았고 친구들은 슬슬 걱정이 됐다. 그래서 친구들은 회장을 찾아보기로 하고선 자리에서 일어났다. 보아하니 회장을 찾으러 가는 것 같았고 나도 이참에 볼일 보러 가야겠다 싶어서 원서랑 그 친구들을 따라서 같이 이동했다. 회장이 뛰어간 곳을 따라가면서 화장실이 있는지 찾기 시작했고 얼마 가지 않아 화장실을 찾았다. 친구들은 화장실에서 회장을 둘러보았다. 하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친구들은 화장실을 둘러보았고 나는 급하게 볼일을 보고 나왔다. 원서와 친구들은 회장이 보이지 않자 화장실을 나와선 다른 곳을 찾아보기로 했다. 그리곤 건물 안쪽으로 천천히 걸음을 옮기고 있는데 건물 끝자락쯤 희미하게 하얀색 옷을 입은 형체가 보였다. 친구들은 회장이겠거니 하고 소리쳐 불러보았지만 그 형체는 가만히 서 있을 뿐이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 친구들은 가까이 가보기로 했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갈수록 뭔가 이상함을 느꼈다. 손에 뭔가를 쥐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칼인 것 같았다. 거기에 놀란 친구들은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기 시작했고 놀란 원서는 그 자리에 바짝 얼어붙어 버렸다. 그래도 그곳에 두고 갈 수 없어서 난 원서의 손을 잡고 뛰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것은 가만히 서 있을 뿐 우릴 쫓아오거나 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상한 건 항상 원서 곁에 있던 그것이 보이지 않았다. 일단 우리는 선생님과 친구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도망쳐왔고 동아리 친구들은 선생님께 저기 이상한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했고 선생님은 그게 무슨 소리냐며 의아해하셨다. 그에 답답했던 친구들은 앞서 있었던 일을 선생님께 설명했고 선생님은 회장을 찾아보겠다며 우리 보곤 여기 있으라고 말하시고는 우리가 도망쳐 왔던 곳으로 주연이를 찾으러 가셨다. 그래도 걱정이 된 나는 운전기사님께 부탁해서 같이 좀 가주시면 안 되냐고 물어보았고 운전기사님은 귀찮은 표정이셨지만 선생님과 함께 가주셨다. 우리는 선생님이 돌아오실 때까지 아무 말 없이 그 자리에 앉아 있었고 몇 분이 지나서야 선생님은 운전기사님과 함께 돌아오셨고 건물 내부를 다 둘러봐도 주연이가 보이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다. 난 뭔가 이상함을 눈치챘다. 선생님과 운전기사는 뭔지 모르게 무서워하는 것 같았다. 그리고 두 분은 다른 선생님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가셔선 무언가를 이야기하는 것 같았다. 이야기가 끝날 쯤 선생님들은
다 같이 일어나서 학생들에게 모이라고 말씀하셨다. 학생들이 모여들자 선생님은 지금 주연이가 어딘가로 급히 사라진 뒤 보이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고 학생들은 웅성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웅성거리는 학생들에게 선생님은 조용히 하라고 하신 뒤 선생님들은 주연이를 찾아봐야 하니 여기서 꼼짝 말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셨다. 그러곤 선생님들은 아까 우리가 가르쳐준 화장실이 있는 곳으로 주연이를 찾으러 가셨고 학생들은 다시 웅성웅성거리기 시작했다. 같은 동아리 학생 중 한 명은 주연이가 잘못된 거 아니냐며 울기 시작했고 다른 한 친구는 우는 친구를 달래주고 있었다. 난 원서에게 다가가서 말을 했다. 원서야, 혹시 뭐 짚히는 거 없어? 그러자 원서는 뭔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자기도 뭔가 이상하다고 말을 꺼내었다. 자기 주변엔 항상 무언가 따라다니는 듯한 느낌이 들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고 했다. 아까 주연이가 갑작스레 일어나서 사라진 뒤부터 그런 것 같다고 했다. 그 말에 난 그것이 사라진 게 주연이를 따라간 거라고 확신했다. 화가 나 보였던 그것이 혹시 주연이를 따라가서 해코지를 한 게 아닌가 걱정됐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쯤 선생님들이 돌아오셨고 무언가 다급해 보이셨고 몇몇 분은 전화를 하고 있는 듯 보였다. 하지만 비가 많이 오고 높은 산골이어서 그런지 전화가 잘 안 되는 듯 보였고 나도 전화기를 꺼내서 확인해 봤지만 역시나 수신이 잡히지 않았다. 선생님 중 한 분이 다시 다급하게 주연이가 사라졌던 곳으로 사라지셨고 손엔 우리에게 나눠주셨던 친구를 가지고 가시는 듯 했다. 궁금함을 참을 수 없었던 나는 선생님들이 이리저리 움직이는 틈에 그 선생님을 뒤따라 가보았다. 그 선생님은 아까 우리가 마주쳤던 그 하얀 물체가 있던 곳으로 가셨고 그곳엔 주연이가 쓰러져 있었다. 너무 놀란 나머지 난 약간의 비명을 질렀고 그것을 들은 선생님은 놀라서 뒤돌아보셨다. 나와 눈이 마주친 선생님은 몹시 당황한 눈치셨고 나보고 이쪽으로 오지 말라고 하셨다. 하지만 얼핏 봐도 주연이의 얼굴은 핏자국 같은 게 묻어 있었다. 그걸 본 나는 선생님께 주연이는 괜찮은 건가요? 라고 물어보았고 선생님은 괜찮다면서 어서 빨리 자리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다. 난 마지못해 자리로 돌아가기 위해서 몸을 돌렸다. 난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다. 뒤를 돌아본 그곳엔 내 얼굴과 불과 몇 센치 떨어지 않는 그것의 얼굴이 보였다. 그것은 아주 즐거운 듯 잇몸을 드러내며 웃고 있었고 난 너무 놀라 숨조차 쉬어지지 않았다. 여태껏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그냥 희미한 연기처럼 보였던 그것이 얼굴과 손만큼은 또렷하게 눈앞에 보였던 것이다. 눈은 검은 자가 너무 작아 있는 건지도 모를 만큼 흰색이었고 입술은 아주 새까맣게 보였다. 그것은 나를 보여 씩 웃고 있었고 손에는 아까 주연이와 원서가 번갈아가며 손가락을 찌른 핀이 쥐어져 있었다. 난 그 상황에 어쩔 줄 몰라서 그대로 굳어있는데 그것 뒤로 원서가 다른 선생님과 함께 오고 있는 게 보였다. 그러자 그것의 얼굴이 험악하게 굳어지더니 아쉽다 라는 말과 함께 다시 원래처럼 뿌옇게 변해버렸다. 그것이 사라진 자리에는 피 묻은 핀이 떨어져 있었고 난 그 자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아 버렸다. 그리고 나에게 다가온 원서는 괜찮냐면서 물어보았고 난 괜찮다고 대답했다. 선생님들은 여기서 뭐 하냐면서 소리를 치셨고 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난 혹시나 싶어 사라진 그것이 다시 원서 곁에 있는 건지 싶어 주위를 둘러봤지만 그것은 보이지 않았다. 그에 다시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는 원서가 부축해줘서 자리에서 일어났다. 난 떨어져 있던 핀을 주어서 선생님께 드렸고 선생님은 그걸 보시더니 어디서 난 거냐고 물어보셨고 난 바닥에 떨어져 있었다고 했다. 선생님은 일단 알겠으니 애들 모여있는 곳으로 가라고 하셨고 난 알겠다고 대답하고 자리를 옮기려고 했는데 주연이를 돌보던 선생님이 급하게 소리치셨다. 주연이가 정신을 차린 것 같았다. 괜찮냐고 물어보는 선생님들 사이에서 주연이는 멍하니 앉아 있었다. 주연이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 듯 보였고 선생님들은 주연이를 일으켜 세워 학생들이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가려고 하셨다. 하지만 가는 길에 우연히 거울을 보게 된 주연이는 그 자리에서 기절하고 말았다. 자신의 얼굴엔 누가 마구잡이로 찌른 듯 선명하게 붉은색으로 얼굴 곳곳에 구멍이 뚫려 있었다. 선생님은 쓰러진 주연이를 업고선 학생들이 있는 곳으로 데려가셨고 우리도 선생님을 따라서 함께 이동했다.
한 선생님은 급히 밖으로 나가셨고 다른 선생님들은 학생들이 주연이를 못 보게 건물에 있던 방 안으로 옮겨 놓았다. 영상 길이상 다음 편은 따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재미있게 봐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